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을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왜 우리는 이곳에서 유일한 생명체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깊은 의문 중 하나로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심우주와 함께 우주의 신비를 풀어나가는 여정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우주는 어떻게 무브에서 탄생했을까? 우주의 기원과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약 140억 년 전, 우리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하나의 특이점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빅뱅 이론, 빅뱅 티어리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탄생이 폭발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급격한 팽창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초기 우주는 극도로 작고 뜨거운 상태였으나 팽창하면서 냉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입자들이 결합하여 원자를 이루었고, 결국 최초의 별과 은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력, 그래비티은 물질을 조직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CMB입니다. 이 미약한 방사선은 1965년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종종 우주의 장황, 애프터글로우로 불립니다. CMB는 우주가 약 38만 년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며 균일한 빛의 분포와 온도 변화는 우주론 모델의 예측과 일치하여 빅뱅 이론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은하의 적색 편이 레드시프트입니다. 이는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이 처음 관측한 현상으로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더 긴 파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적색 편이는 이들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허블의 법칙, 허블스 로우는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우주가 빅뱅 이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헬륨, 리튬과 같은 경원소, 라이트 엘레멘스의 존재 비율 역시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주요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빅뱅 직후 특정 비율로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별, 은하 및 성간 공간에서 관측되는 비율이 이론적 예측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CMB 은하 적색편이 경원소의 존재 비율은 우주가 극도로 높은 밀도와 온도의 상태에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팽창해 왔다는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빅뱅 이론의 한계와 대체 이론.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빅뱅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이전에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양자진공, 퀀텀 바큐um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중우주, 물티버스 개념에 따르면 우리 우주 외에도 다른 법칙을 가진 무수한 우주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한 빅뱅 이론은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암흑물질, dark matter과 암흑에너지, dark energy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암흑물질은 중력적 효과를 통해 은하의 형성에 기여하지만 현재까지 직접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 팽창을 가속하는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반물질과 물질의 비대칭성입니다. 우주는 대부분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물질은 극히 드물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초기 우주에서는 물질과 반물질이 같은 양으로 생성되었어야 하는데 왜 물질이 우세한가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대체 이론도 존재합니다. 프레드 호일러의 정상 상태 이론 스테디 스테이트 디어리은 우주의 시작과 끝이 없으며 새로운 물질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주 배경 복사 CMB가 발견되면서 이 이론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순환 우주 이론 Cyclic Universe Theory은 우주가 무한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고 가정하지만 빅뱅 이론보다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과 진화 탐구 흥미로운 대체 이론 중 하나는 ekpyrotic 우주 이론, ekpyrotic universe theory입니다. 이 이론은 다차원 공간에서 존재하는 브레인 충돌을 통해 우주가 탄생했다고 설명하며 빅뱅처럼 무한한 밀도를 가진 특이점 싱귤라리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에너지를 획득하여 현재의 우주로 발전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아직 충분한 실험적 증거가 부족하며 과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가 서로 일관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CMB는 초기 우주의 조건을 보여주며 WMAP, 윌킨슨 마이크로웨이브 애니소트로피 프로브, 미크 플랑크 위성의 관측 결과를 통해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허블 상수, 허블 컨스턴트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은하의 적색 편의를 활용하여 우주의 연대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항성 집단의 연대 분석도 우주의 최소 연령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주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이점 C 싱귤라리티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빅뱅 모델에서 우주는 무한히 작은 공간에 엄청난 질량과 에너지가 압축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슷한 특이점은 블랙홀의 중심에도 존재하며 여기서는 중력이 무한대로 강해집니다. 이러한 특이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중력, 퀀텀 그라비티, 이론과 같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새로운 물리학 이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적색 편의와 우주의 역사 우주론에서 적색 편의, 레드시프트는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이 발견한 적색 편의는 멀어지는 은해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적색 편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우주의 팽창 속도, 허블, 컨스턴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개념을 확립하면서 현대 우주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습니다. 적색 편의는 단순히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은 수백만 수십억 년 전의 것이므로 이를 통해 우주의 과거 모습을 직접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최초의 별과 은하가 형성된 과정, 그리고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가 어떻게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색 편의 데이터와 우주 배경 복사 CMB 및 기타 천문학적 관측 자료를 결합하면 우주의 나이, 기하학적 구조, 성분 구성에 대한 더 정밀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속한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에드윈 허블의 발견과 우주의 팽창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은 우주론의 혁명적인 발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허블의 법칙, 허블스 러를 정립하였습니다.
이 법칙은 은하의 후퇴 속도, recessional velocity가 거리 디스턴스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최초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가 정적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뒤집고 우주가 동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허블이 발견한 적색 편의를 통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허블 상수 H-허블 컨스턴트가 정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허블 우주망원경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HST 및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JWST 교우와 같은 첨단 망원경을 통해 더 먼 은하를 관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주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적색 편의는 또한 우주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멀리 있는 은에서 오는 빛은 수십억 년을 여행한 후 지구에 도달하므로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는 우주의 초기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의 형성 초기 단계, 최초의 별과 은하의 탄생, 암흑 에너지가 우주 팽창에 미친 영향 등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색 편의 데이터를 우주 배경 복사, CMB 및 기타 우주론적 연구와 결합하면 우주의 나이, 구성 요소, 그리고 우주 진화 과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허블의 발견과 적색 편의, 연구는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가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탐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설. 빅뱅의 기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심오한 미스터리이며 여러 가설이 무엇이 이를 촉발했는지 설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는 양자진공, 퀀텀 바큐음의 양자요동, 퀀텀 플럭추에이션스에 대한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르면 양자 에너지의 작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이 급격한 에너지 방출을 일으켜 빅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론은 우주 급팽창 코믹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이는 앨런 구스 에란 굿가 제안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첫 번째 순간에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지수적으로 팽창했다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 급격한 팽창은 우주의 초기 불규칙성을 평탄하게 만들었으며 오늘날 관측되는 우주의 느린 팽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팽창 자체를 유발한 원인은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일부 모델에서는 다중우주, 물티버스나 더 높은 차원의 공간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ekpyrotic 우주, gepyrotic universe 이론은 우주가 더 높은 차원의 불안의 충돌로 인해 생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려는 양자우주론, 퀀텀 콤모로지 은 특이점 없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실험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원한 급팽창, 혼돈 급팽창, 그리고 다중우주. 영원한 급팽창, eternal inflation은 우주 급팽창 이론을 확장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급팽창이 지속되며 일부 지역은 느린 팽창으로 전환된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로 인해 우주 내에서 거품, 우주 버블 유니버스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우주는 끝없이 확장되는 다중우주의 일부라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혼돈 급팽창, chaotic inflation은 앤드레이 린데가 제안한 이론으로 급팽창이 특정한 초기 조건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무작위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자기지속적인 거품, 우주의 생성이 가능하며 이는 무한한 개수의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혼돈 급팽창 이론은 괴너지 물리학과의 조화를 이루며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예측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중우주, 물티버스,
개념은 우리 우주가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 상수, 초기 조건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 급팽창, 끈 이론, 스트링 티어리, 양자역학, 퀀텀 메카닉스과 관련이 있으며 우주의 미세 조정, 파인 튜닝,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품 우주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고 관측 도구의 한계로 인해 다중우주 이론을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중우주 이론과 그 의미. 다중우주 이론, multiverse theory은 우리가 속한 우주가 수많은 거품 우주 중 하나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각각의 우주는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다른 우주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 CMB 패턴 등을 간접 증거로 찾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중력, 퀀텀 그래비티과 끈 이론은 이러한 다중우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급팽창 이론은 관측 가능한 우주가 훨씬 더 거대한 다중우주의 일부분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우주론의 기본 원리인 우리는 전체 우주의 대표적인 샘플이다 라는 가정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인류 원리 엔트로픽 프린시플은 우리 우주가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하게 조정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서만 우리가 관측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성 거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행성이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별의 크기와 유형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별의 크기와 밝기는 행성이 받는 방사선의 양을 결정하며 이는 생명 유지 가능 구역, habitable zone의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적절한 온도와 에너지를 제공하며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색 외성, red dwarf은 수명이 길지만 강한 플레어 활동으로 인해 생명체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대 별은 생명체가 진화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행성의 대기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꺼운 대기는 열을 유지하며 생명 유지 가능 구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가 희박하거나 없는 행성은 극한 온도 변화를 경험하여 생명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우로파와 토성의 엔체라두스와 같은 위성들은 지표 아래의 지하바다를 가지고 있어 태양의 생명 유지 가능, 구역 바깥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우주의 본질. 양자역학은 심지어 빈 공간조차도 활발한 활동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가상입자 virtual particles들은 계속해서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며 이는 카시미르 효과, 샤시밀 에펙트, 양자 요동, 그리고 블랙홀의 호킹 복사, 허킹 라디에이션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양자 요동은 우주의 초기 상태와 급팽창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중우주가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존 휠러는 우주는 거대한 계산 시스템이며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통해 정보를 방출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며 우주는 점진적으로 평형 상태로 이동합니다. 자기 생성적 self-creating 우주 개념은 우리가 우주의 창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생명, 존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주는 정말 무브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